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뒷목 잡게 만든 참교육 빌런 베스트 5. 참교육을 본 사람들은 학생이 아닌 우진 엄마를 최고의 빌런으로 꼽는데요. 어떤 캐릭터인가요? 네, 요즘 참교육 안 보면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드라마 자체가 재미있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이 드라마 속 설정들이 이건 현실이다, 현실은 이것보다 더하다 라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권보호국이 그들을 응징하고 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빌런들이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꼽을 캐릭터는 바로 우진엄마입니다. 자, 보통 굉장히 버릇없는 학생들, 교권 추락을 부추기는 이런 학생들의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학부모를 1순위에 꼽느냐를 놓고 봤을 때 결국 그런 학생들을 집에서 잘못 가르친 어른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진엄마, 배우 박지현 씨가 연기했는데, 일단 이수지 씨가 얼마 전에 보여줬던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 이 편에도 나오거든요. 아,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거는 일종의 공갈이자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내가 얘기해서 이 정도인 거다라고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일단 학부모 참관 수업을 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선생님이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고, 심지어 찾아와서 벨을 누릅니다. 개인 번호까지 알아서 수시로 문자를 하고 우리 아이에게 왜 수학 문제를 나와서 풀게 했냐, 애가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선생님은 거의 자괴감을 넘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참교육의 상황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하면은 그냥 그 말로 끝나는데, 참교육에는 그 화난 아빠가 실제로 등장해요. 은행원인데 덩치가 굉장히 큰 남성입니다. 와서 그야말로 깽판을 놓죠.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서 자기 아이한테 책가방 싸라고 데리고 나갑니다. 이게 진짜 아동학대예요. 이를 보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우진엄마의 자신은 전혀 잘못한 걸 모르는 그 뻔뻔함, 정말 많은 사람들을 뒷목 잡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참교육 보지 않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래도 체벌은 정당화할 수 없다, 애들을 때려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진엄마가 잘못했는데 우진엄마를 때리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즉 눈눈이 전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사를 가르친 우진엄마에게 교권보호국에서 똑같이 행동을 해주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냐,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참교육을 무조건 아이들은 때려야 된다, 체벌은 정당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건 우진엄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의 이야기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다뤄졌나요? 네, 촉법소년의 이야기. 바로 얼마 전도 사회면을 장식했어요. 초등학생들이 아빠 차를 몰고 마구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촉법이어서 처음에는 결국 처벌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결국 보호 차원에서 교정당국으로 넘기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작품에도 그대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량 탈취, 무면허 운전, 심지어 이런 약물 유통까지 하면서 우리는 촉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하실래요? 라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 민지용을 연기한 배우 장요후는 30대임에도 불구하고 14살 소년을 정말 천연덕스럽게 소화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촉법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태를 보여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었죠. 법의 맹점을 조롱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교권보호국은 이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는데 그 위에 일종의 상위법처럼 하나의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도소에 결국 수감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아니 법 위에 법을 또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 판타지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드라마라는 거죠. 왜냐면 작품 속에서 보면 연쇄살인범도 나오고 외계인도 나오는데 그걸 보고 아니 현실성이 없어, 현실에서 그게 가능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참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웹툰을 기반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워낙 현실적인 소재를 가져오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하고 실제로 저런 교권 보호국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과 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을 저지른 여학생의 이야기도 공분을 자아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서 가장 섬뜩했던 에피소드입니다. 한예리 여고생인데 팔로워가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자신과 주변을 소개하죠. 근데 일종의 좌표 찍기를 해요. 이 선생님이 나를 괴롭혔다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선생님이 그야말로 나락을 갑니다. 다들 팔로워들이 달라붙어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캐고 또한 공격을 퍼붓는다는 거죠.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까지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안에 또 한 여교사가 등장하는데 이 여교사 마지막에 한예리의 손바닥을 때립니다. 교편으로 때리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체벌이다, 폭력이다 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적대시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60만 명이 갑자기 나한테 악성 댓글을 달고 나에 대한 허위 정보를 마구 유포한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게다가 그게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교사는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짚은 게 바로 이 한예리가 등장하는 3편이었습니다. 학부모의 권력을 백으로 믿는 학생의 이야기도 흥미롭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나요? 자, 참교육의 첫 회를 여는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있고 몇몇을 딱 집어서 왕따를 시킵니다. 전따봉이라는 걸 딱 쥐어주고 걔는 정말 내내 괴롭힘을 받다가 그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까지 나오게 되죠. 그럼 걔는 왜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됐을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유력 대권주자인 국회의원이에요. 그 백을 믿고 함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권보호국이 출동해서 문제 삼으니까 교장까지 나서서 얘기합니다. 애들 성적 떨어지면 책임질 겁니까? 학부모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게 뭐 어쩌다는 거죠?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장 큰 힘을 쥐어야 되는 건 교사인데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다. 그리고 그걸 믿고 함부로 까부는 학생들이 있다. 그럼 응징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 이 국회의원 아들 반성도 없습니다. 급식실에서도 남들 다 줄 서 있는데 앞으로 함부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의 체벌이 가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체벌은 아이를 때려잡는다는 게 아니라 방어적인 효과가 더 커요. 함부로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아이, 그들을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될까요? 그들은 무서운 게 없이 함부로 주먹을 뻗으니까요. 그들을 제압하는 차원, 방어적 차원에서의 어느 정도의 체벌을 가하고 무력을 쓰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아니면 그조차도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참교육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캐릭터 중 참교육의 악인 끝판왕은 과연 누구였나요? 이 참교육 전체를 관통하는 한 명의 악인이 있습니다. 바로 조규철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 공개된 작품이니까 스포일러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인공 남성 나와진이 있습니다. 나와진의 약혼녀가 사실은 교사였어요. 근데 그 교사를 가위로 찔러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는 거죠. 얘가 결국은 사람을 숨지게 했으니까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풀려난 후 원래 있던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 하는데 알고 보니 최종 빌런이었던 거죠. 다른 아이들을 꼬드겨서 약물을 배달하게 만들고 교내 모든 잘못을 쥐고 흔들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착한 척하고 더 나아가 교권보호국을 없애야 한다고 아이들을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조규철, 이봉준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인물의 이중적인 면모와 폭력성을 극대화시킨 캐릭터로 굉장히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도 많은 보도를 보면은요, 그래도 사적 복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판타지이긴 하지만 이 작품은 사적 복수는 아닙니다. 앞서 모범택시라든지 빈센조라든지 이렇듯 공권력 밖에 어떤 힘을 통해서 적을 제압하는 거, 악당을 제거하는 거, 이게 사적 제재죠. 그런데 참교육 안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직권으로 교권 보호국을 만들고
교권 보고 감독관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 권한 안에서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한다는 거죠. 즉 이거는 공권력 안으로 들어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적 제재 운운하는 건 결국은 작품을 보지 않고 덮어놓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참교육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교육의 네 편, 내 편이 어디냐. 그게 맞습니다. 학생 편, 교사 편 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들을 응징하자는 차원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려고 학교에 오는 거다. 그걸 방해하는 새끼는 누구라도 참교육을 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군가 학교에 올 때 의무교육이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즉 학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 그럼 방해하는 이들로 인해서 다른 선량한 학생과 또 교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그들에게 적절한 응징을 가하는 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죠. 자, 이 교권보호구 감독관을 향해서 빌런은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뭔데? 부처야 예수야? 너희가 뭔데 그렇게 전지전능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 이때 나와지는 답을 하죠. 어른이야 임마, 어른. 결국 참교육은 진짜 어른, 참 어른이 누구인가, 왜 이 시대에 참 어른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진용의 오답노트, 다음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